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반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옹호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는 마음에다가 중국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는 합쳐져 가지고 미국의 가장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중국을 굉장히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그걸 점점 더 느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의 여러분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오늘 이제 톱뉴스의 가장 중심이 이제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해 가지고 중국 내부의 고통의 여러분들 지수를 더욱더 여러분들 올리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났고 그 하단에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여러분들 기사보다는 조금 더 심층 기사니까 제가 논평하면서 전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AI 기술들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 인민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감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일더라도 통제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긴 싸움을 위해 중국의 고통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완비한 검열과 감시는 인민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점점 더 효율적으로 인민을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에 대비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 도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민 통제 기술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역 긴장 속에서 사회 안정에 중점을 두고 마오쩌둥 지배 이래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권력을 공고히 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AI와 감시를 통해서 중국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선점하고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중국이 동요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고 대미 수출에 관여되는 사람들도 수천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또 12억 인구에 비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장기전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장기 투쟁에 익숙한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적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무역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고 할 때 그런 중국이 미국인에게 익숙치 않은 경제적 고통에서 아주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적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고 하루가 다르게 야단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있고 채권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외환시장이 있고 온 언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기업의 여러분 성과가 내려간다 매일 야단 법석을 지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는 전부 다 그런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시진핑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북경 체류 기자가 시진핑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중국을 강화하고 싶어하며 뭐 애국주의를 고양한다든지, 그다음 여러분 지금은 인민을 통제하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할 수 있느냐. 지금 세상은 옛날보다 통제하기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시진핑과 같은 사람은 진짜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 권력을 쥔 겁니다. 지금은 뭐 안면 인식 기술 뭐 CCTV 이런 것도 좋지만 정보 유통 채널이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십 개 여러분들 방송사를 신문사를 통제해야 되지만 지금은 유튜브만 여러분들 죄면은 전부 다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에 좀 더 강압적인 정책이 등장하게 되면은 정부의 적대적인 그런 유튜브 채널만 여러분 입을 다물게 하더라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보 유통 채널을 여러분들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겁니다. 그래 지금은 체제가 여러분들 중국 쪽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제가 저는 될 걸로 보거든요. 옛날보다 훨씬 더 인민을 통제하기가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자신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겠죠. 애국주의를 고양하고 중국 내부의 불만을 완전히 왜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요구는 중국이 수출 지향 대신에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단호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제 여러분들 스캇 벤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너짓이 비쳤죠. 미국 정부는 중국이 내수를 좀 더 강화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춰서 대미 흑자를 줄이는 부분에 협력할 의사가 있고 중국 당국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중국 지도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개혁 조치의 첫 번째는 내수 주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다. 이게 어제 스캇 벤선트 여러분들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미 흑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수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수출 부분을 좀 더 줄여라. 과거에 이런 1985년대 플라자 합의 때하고 비슷한 거죠. 일본하고.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냐. 수출 지향 정책을 해야 국가가 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에 집착하려는 소비자 주도 경제의 자본주의적 과잉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믿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미국 모델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겠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스캇 벤선트나 미국의 이런 수뇌부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관세 전쟁은 중국 수출 부분에 고통을 줄 수 있다. 대면 시위가 늘어날 수 있고 온라인 시위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는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 다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 근로자 2천만 명이 미국 수출에 노출돼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2천만 명이 여러분들 일자리 이러면 큰 문제가 되지만 중국은 2천만 명이 이러면 골로 가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전체주의 사회하고 개방사회의 큰 차이인 거죠. 골드만삭스의 추계에 따르게 되면 대미 수출과 직접 연결된 그런 인력이 2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2천만 명 정도 되면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뭐 몇 사람 죽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중국의 여러분들 수뇌부들은.
공장이 문을 닫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일자리를 잃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지구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전을. 2024년 1분기 중국 내 대면 및 온라인 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반대 의견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고 여론을 조작하고 온라인 시위 문화를 색출해가 여러분들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도 이렇게 아마 변해갈 걸로 봅니다. 온라인 감시 감독이나 통제 이런 거 웬만큼 제한해 가지는데 지금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런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국은 여러분들 중국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등장과 일당 지배체제가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중국이 자유화의 길을 대신에 전체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주변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의 인민 통제 기술은 전부 다 한국에 수입될 겁니다. 법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나 통제 기술도 전부 다 수입이 되는 거죠. 중국 젊은이들이 좀 더 반발하겠지만 뭐 그 정도 반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겠죠. 천안문 광장 민주화 시위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전에 차단할 테니까. 인민 통제 기술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런 거는 지금 중국에서는 보기 힘들 겁니다. 이런 사진들은. 당이 구축한 방대한 체제 안정 유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경찰과 국내 보안 요원으로 구성된 군대의 지원을 받아 반대 의견을 선점하게 설계된 인간 및 인공지능 기반 검열 및 감시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엄청나게 이름들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것,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 돈을 공식적으로 2,9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게 또 이제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뭐 이런 회사들의 IT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상하이에선 얼굴 인식 감시 카메라 드론 덕분에 경찰이 식량 부족으로 2,500만 명의 불안한 인구를 집에 가두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검열관들은 도시의 공경이나 비참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널리 퍼지기 전에 도시의 다른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22년 말 여러 도시에서 대중의 불만이 시위로 번지자 당국은 시위 참가자들의 휴대폰과 얼굴을 추적했고 그중 일부는 몇 주 동안 구금하고 신문했습니다. 이제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민 통제 기술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기자의 결론은 장기전을 하더라도 중국 체제가 끄떡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결론인 겁니다. 시주석은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고 대면 여름 시스템인 펑차오 모델을 채택해 가지고 인간 감시와 학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수억 대에 달하는 중국의 지능형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는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대하죠. 한국에서도 좀 전체주의 체제의 성격이 강한 그런
권력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선진 인민 통제 방식을 아주 값싸게 여러분들 수입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